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오늘은 특별히 브라스 버전으로 제가 브라스 버전으로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브라스 장르지. 관악기. 트럼펫 뭐 장르야. 뭐 장르야. 그냥. 안에 느낌이 있잖아 브라스. 관악기 종류. 트럼펫, 트럼본, 뭐 그죠. 네. 색소폰 뭐 이런 장르. 네. 장르예요? 끝까지 그래요. 본인 장르 소개해 주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 이동엽 잡는 군기반장 이다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원한테 늘 잡히는 오락부장 이동엽입니다. 네, 저는 이동엽 씨가 마냥 부러운 하경원입니다. 아이고. 왜 부러운지는 점점점. 네. 안녕하세요. 급식당번 이태원입니다. 뭐야 이제 급식이야? 네. 오늘 왜 급식이 없어 근데? 원래 1교시 끝나고 급식하러 가는 거예요. 본인 급식만 챙겨오셨네. 무리죠. 1교시 끝나고. 네, 제가 서기 자리를 김시영 씨한테 넘겨주고 나서 지금 제 포지션을 못 잡고 있어요. 마땅히 뭐가 없죠. 나중에 뭐 담임 선생님도 할 기세야 완전히. 근데 교생 쌤 느낌이야.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와서 회사 앞에서 뵀는데 라이방 선글라스인가요 그거? 약간 홍콩인 줄 알았어요 저는. 레이벤. 레이벤. 라이방? 라이방. 좀 하시네요. 라이방은 그 뭐지 그 요즘 태국인가 필리핀에서 뜨는 애 이름 아닌가? 아 그런가요? 아무튼 선글라스를 이렇게 커런을 끼고 딱 이렇게 뭔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느낌으로 신문사 앞에 서 계시는데 누구지? 이랬는데 이태영 씨. 이태영이야? 저를 알아보는데 순간 약간 창피했어요. 왜 저러고 왔지? 여배우처럼. 파리 눈으로 이렇게. 파리 눈. 하 기자님 그랬어? 하 기자님 이렇게 올랐어요. 저 파리 뭐야? 아무도 없이 매니저 없이 혼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하 기자님을 매니저 삼아 올라오셨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되게 이제 안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되게 할 게 많아요. 뭐 할 게 많아. 네, 일단 저희 그 연예 이슈 특집도 저희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야 됩니다. 저는 놀란 게 요즘 김은국 씨가 조금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김은국 씨도 지금 안 된대. 지금 사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죠. 김은국 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지금 사연이 빡빡해서 일단 소개를 빨리빨리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실 이번 주에 이다원 기자 굉장히 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살살 이제 한번 예열을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을 저희 그 이제 박범 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PD수첩에 최근에 이제 방송이 돼서 약간 이 암페타민 밀수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졌어요. 그래서 그 관련 좀 소식을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는 이제 좀 저하고 같이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암페타민 관련해서는 약간 좀 가요 담당이긴 하니까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사실은 이제 사건은 처음에 발단된 건 2010년이었어요. 근데 보도가 된 건 2014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박범 씨가 당시 트웨니원 활동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약간 향정신성 약품으로 좀 해서 이렇게 국외 밀반 반출이 좀 금지된 그러니까 암페타민이 함유된 약품을 이제 국내에서 받았다 이런 걸로 이제 수십 정 적발이 됐다는 사실이 2010년 사실이 2014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이 문제는 이제 82정을 총 이제 반출을 해서 복용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검찰은 이런 이제 입건 유예라고 하나요? 입건 유예를 판정을 해서 집행유예는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고 이제 기소유예 부분이죠. 기소유예. 그러니까 그 죄명은 약간 뭐 성립이 되지 그 죄는 성립이 되지만 입건까지 해서 재판까지 받게 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기소유예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당시 뭐 YG 양현석 대표가 뭐 해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한 4년간 좀 묻혀 있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지난 이틀 전이죠. 방송됐던 PD수첩을 통해서 다시 불거졌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된 팩트가 보통 이제 의약품이라고 하면 이제 박범 씨 그때 당시 해명은 이제 뭐 마약류 이런 건지 모르고 이제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치료를 위해서 이제 복용을 했고 뭐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냥 정상적인 약통 형태로 이렇게 반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젤리 통에다가 젤리와 이 약을 섞어서 이제 반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이건 약간 어떻게 보면 누구나 봐도 약간 밀 수입을 한, 그러니까 밀 반입을 한 그런 좀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문제가 됐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박범 씨가 이제 YG와는 계약이 이제 해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적당히 이제 지금 뭐 연락할 방도가 좀 쉽지 않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에
약간 이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이제 PD수첩의 검찰 개혁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수사한 것 중에서 약간 미진하거나 약간 좀 개의치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약간 재조명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 네. 프로그램이 그것도 있었지만 사실 네. 이게 정치 검사를 표적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당시 박범 씨의 사건을 맡았던 그 검사가 김수창 전 지검장 그 제주도에서 이상한 바지 내렸던 해서 그분이었고 그리고 그 위에 때가 이번에 또 어떤 또 의혹이 일었던 김학의 그분이 그 위에 그 수사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박범 사건이 이 어떤 정치 검사들의 그 뒤 얘기를 펼쳐 보다가 이 하나로 지금 집중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PD수첩 측은 원래는 정치 검사에 줄을 뒀는데 이슈는 오히려 박범 씨의 그 마약 의혹이 재조명이 된 거예요. 검사분들이 이제 수사를 할 때 약간 이제 뭐 법리나 이런 정의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정치적인 유불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막 바꾸는 그 사례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박범 씨의 사례가 소개가 됐는데 그렇죠. 이 대중들 입장에서는 박범 씨 사건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그리고 이제 젤리와 섞어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새로 드러나니까 더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 좀 재조사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이 젤리 사탕하고 들어왔다는 거는 벌써 예전에 썰전이 내는 프로에서 한번 조명을 했었어요. 근데도 그때는 기획사가 있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게 유야무야하고 흘러가 버렸고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젤리 사탕과 같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젤리랑 같이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박범 씨한테 바로 온 게 아니라 일단 인천에 있는 할머니 집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그게 엄마한테로 가고 엄마가 다시 박범 씨한테 전해주는 이 3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해명이 뭐였냐면 이게 가수니까 집을 자주 비우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거주하시는 분한테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할머니한테 보냈다. 이게 이제 박범 씨의 해명이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좀 변호사분들이나 마약 수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또 불법이에요. 미국 이 암페타민 소재의 약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다른 대리인 수령했다는 자체도 미국 실정법상으로는 위반인 소지가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마약을 유통할 때 보통 이제 그 수취하는 분이 아닌 몇 군데 이런 약간 브로커를 거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의심을 샀는데 이제 YG 양혜석 대표는 설마 부모나 조부모가 딸한테 손녀한테 마약을 권했겠냐 이런 약간 이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내면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일단 이제 그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거졌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장 기자가 이제 더 좀 말씀드려야 될 거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어제 약간 이제 JTBC에서 미미샵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제작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제 산다라 박 씨가 출연을 하게 돼서 어제 그 관련된 화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취재를 갔죠. 가서 미미샵이라는 이제 뷰티 프로그램이고요. 뷰티 리얼 버라이어티고 거기 이제 산다라 박 토니안 씨, 산다라 박 씨 그리고 그 왜 뭐 신소율 씨 이런 분들이 직접 이 샵 아티스트로 가서 메이크업을 일반인들에게 해준다라는 컨셉으로 만든 그 프로그램인데 JTBC 이제 프로그램이죠. 근데 어쨌든간에 아무래도 그날 내내 이제 오늘까지도 사실 그 다음 날까지도 박범 씨에 대한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데 사실 박범 씨가 소속사도 없고 유일하게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CLC 산다라 박 씨 팀 멤버들로 알려져 있고요. 불과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도 뭐 같이 생일 파티를 하는 사진이 올라온다거나 SNS에 이러면서 이제 좀 멤버들끼리 돈독하게 지내는 그 사진들이 많이 뭐 이렇게 올라와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은 당연히 이제 물어볼 것이 없으니까 이제 박범 씨에 대한 그런 그 화제나 이런 뭐 근황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산다라 박 씨의 입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산다라 박 씨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는데 사실 이제 그날 따라 약간 행사장이 되게 어수선했어요. 일단 뭐 진행을 맡았던 그 조수 아나운서도 굉장히 좀 뭐 준비를 안 해온 티가 났는지 계속 이제 버벅대거나 순서를 잘못 말하거나 뭐 원래 자기가 했어야 할 질문을 스킵해서 뛰어나와서 다시 중간에 기자들이 질문하는 중간에 자기가 질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어수선했는데 그 이제 박범 씨에 대한 질문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라는 질문이 나오자마자 그 질문이 이제 이정 기자가 한 거죠. 자기가 얘기했다는 걸 웹해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저격수 역할을 밖에서 하고 독사네 독사야. 진짜가 원래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물었는데 자기가 물진 않았다고. 기자가 거기 취재 가는 게 물론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질문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슈가 있었죠. 그날 뭐 좀 빼도 먹도 못하는 이슈였어요. 제가 거기를 원래 그 프로그램 그 일정을 가는 날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이슈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뭐 궁금할 거고 기자로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기자로서는 당연히 물어보는 직업이니까. 보는 거고 그 질문을 하러 거기까지 제가 기자들도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질문을 그래도 처음에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프로그램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행사니까 프로그램 홍보를 해야 하니까 좀 분위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련된 질문들을 이제 다 보고 이 질문은 사실 나오면 분명히 가장 먼저 메인에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쌓아뒀죠. 쌓아두고서 근데 마침 또 아무도 안 했어. 네. 서로 얼마나 눈치를 봤을 거야. 궁금하게 해요. 궁금하게 하겠죠. 사실은 제가 친한 기자들 몇 명한테 그거 안 물어볼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제가 YG에 뭐 이렇게 적대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몇몇 제가 썼던 기사들이 자꾸 그런 YG와 약간 상충되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서 좀 오해를 하시긴 하셨는데 아무튼 물어봤더니만 이제 뭐 굉장히 당황하죠. 당황스러워하고. 산다라박 씨는 산다라박 씨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에 갑자기 조수희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고 있었죠. 끊으면서 제가 아까 전에 미처 말씀을 또 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뭐 미처 못한 게 많아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네요. 프로그램에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고요. 이 질문 건너뛰겠습니다 하고 딱 건너뛰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은 이건 굉장히 취재진에 대한 결례거든요. 이 기자들은 질문을 하러 간 거지 프로그램 홍보 기사를 써주러 간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대부분의 진행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질문 주셨는데 약간 개인적인 질문이라서 뭐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약간 나중에 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질문해 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동의를 얻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수희 아나운서처럼 다음 질문이요 이렇게 넘어가는 바로 끊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없었다는 거죠. 행사 진행하는 그 주최 측 또 JTBC 말고 또 이제 다른 외부 홍보사가 있었죠. 외부 홍보사도 굉장히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당황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현장을 기사를 썼죠. 근데 또 이제 같은 그 곳에 있었던 기자들도 저랑 생각이 같았던 모양이에요. 기사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매끄럽지 않았고 물론 이제 산다라박 씨가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면 저는 이 노코멘트만 하겠습니다라고 직접 말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성인이기 때문에 다 의사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제3자가 이렇게 나타나서 가르고 막 마치 뭔가 보호해야 하는 뭐 이런 것처럼 상황이 연출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이 현장 기자들도 굉장히 좀 불편해해서 뭐 대부분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묵묵부답, 원천봉쇄, 뭐 전면 차단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본인이 뭐 자극적으로 그게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까지만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심지어는 진행자로 인해서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막힌 거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를 당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좋은 감정으로 뭐 정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관련돼서 이제 이후에 산다라박 씨도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질문에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뭐 진행자가 딱 끊어버리고 뭔가 더 어수선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는 되게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막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한 기사들도 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산다라박 씨가 그 말을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박봄 씨 그 무슨 영상을 올려놨더라고. 맞아, 영상 그거는 작년에 거였어요. 작년에 올려진 지난해 6월인가요? 뭐 여름께 올렸던 직접 올렸던 영상인데요. 그 영상 보시면 저도 봤는데 아침에 뭐 이제 막 일어났어요로 시작하는 영상인데 이 영상을 대체 왜 올렸을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돈이 되지 않았던 모습이라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건지 알고 제가 그때는 몰랐나 봐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걸 도대체 왜 올렸을까라는 의문이 막 생겼거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많긴 한데 이거는 이제 계속 뭐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박범 씨의 또 입장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는 저희가 차후에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근데 저희가 할 게 많아서 네. 빠르게 또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전날에 또 있었던 소식인데 이제 김경란 씨, 방송인 김경란 씨가의 이혼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3년 만에 또 3년 만에 좀 이혼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취재를 해서 좀 기사를 쓰게 돼가지고 좀 관련된 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어쨌든 소속사의 공식적인 코멘트가 나왔어요. 이 김경란 씨 소속사는 이제 김구라 씨, 뭐 김국진 씨가 계시는 라인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신데 올 초에 이제 협의 이혼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수개월 동안의 조정 기간, 그러니까 뭐 한 달 동안의 이혼 숙려 기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기간을 거쳐서 조정을 하다가 최근 이제 이제 협의 이혼을 했고 이후에 이제 김경란 씨는 이제 뭐 SNS나 이런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빵을 요즘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제빵 관련 일에 좀 몰입하고 계시고 이 남편분이 또 김상민 의원이라고 지금 이제 19대 당시에 수원에서 국회의원을 하셨던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에도 출마를 수원을로 하셨는데 새누리당으로 하셨는데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한테 이제 낙선을 해가지고 현재로는 이제 이제 전직 의원은 아니시고 지금은 이제 바른정당으로 이제 당적을 옮기셨다가 현재는 이제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계신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의학 공부를 하신다는 이제 근황이 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해졌는데 일단은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뭐 당시에 이제 저도 기사를 썼지만 많은 분들이 좀 김경란 씨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정치인과 또 아나운서 출신의 또 결합이다 보니까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이 두 분이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하시게 된 거는 2014년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7월 정도에 이제 처음에 만나가지고 지인 소개로 그래서 석 달 만에 그렇죠. 꽤 빠르게 10월에 상견례를 했다는 소식이죠. 이제 빨랐어요. 그리고 2015년 1월달에 결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동엽씨 정도에 빠르긴 거죠.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어요. 저도 14년 11월 30일이니까 그쵸. 12월이니까 저보다 2달 뒤에 하셨어. 15년 1월이시니까 거의 이제 별 차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게 6개월 만에 빠르게 그러니까 교제부터 결혼까지가 보통 보면 상견례 하고 준비기간만 한 6개월 7개월 걸리지 않아요? 준비기간 보통 7개월. 저한테 묻지만 저는 결혼까지 6개월 걸렸으니까. 만나부터 결혼까지. 네, 그러고 나서 7개월째 아기가 나왔습니다. 초스피드. 7개월째 아기를 나온 게 아닙니다. 5일입니다. 아기 가졌죠. 가졌죠. 7개월째 이제 아기가. 그러니까 뭐 사랑하고 이제 이런 거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두 분 사이는 아무래도 종교라는 좀 공통분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란 씨가 계속 이제 이런 아프리카 봉사를 많이 가셨었는데 김상민 의원도 같이 가면서 종교적으로도 잘 맞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통해서 그래서 결혼식 때도 이제 결혼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을 갖다가 남수단에서 어린이한테 기부를 했대요. 그 이후에도 남수단에 이제 봉사도 같이 가고 뭐 이러면서 약간 좀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맡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뭐 성격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격 차이가 이제 소속사의 공식적인 코멘트이긴 한데요. 근데 주변에 이제 뭐 정치권에 있는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좀 연예계 지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뭐 좀 이렇게 계속 낙선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 정치인은 현직이 아닌 경우에는 낙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 정당인이라는 뭐 직업이 있긴 하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수익을 담보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다고 하고요.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뭐 갈등의 원인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촉발됐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마음이 안 맞게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경란 씨는 이제 그날 저녁이죠. 그러니까 SNS에다가 이제 본인이 글을 올리셔가지고 뭐 이제 좀 수개월 동안에 조정을 해서 이혼을 하게 됐고 이후에는 좀 뭐 아픈 시간을 잘 정리해서 지금은 좀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뭐 좀 복귀를 하게 되면 잘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방송을 다시 좀 하실 만한 그런 좀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좀 응원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결혼하실 분들 잘 되고 이러면은 이제 기사 쓰는 입장에서 참 좋긴 한데 어쨌든 뭐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게 했으니까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지 더 요번 사실 이혼이 또 흠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뭐 잘 안 되면은 또 선택을 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좋은 글씨를
뭐 새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굉장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빠르게 마지막 소식으로 이게 제일 재밌어서 지금 빨리 한 건데 마지막 소식을 좀 전해드릴게요. 마지막 소식은 그날 저녁에 또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그날 많은 일이 있었네. 많은 일이 있었죠. 25일이죠. 어제죠. 24일 날. 24일 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저녁에 이제 이 스포테이너로 불리고 있는 신수지 씨하고 이 비스트 member 출신 장현승 씨의 결별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 얼마 전에 사귄다는 연애 소식을 1월에 빠르게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썼어요. 결별 기사를 제가 또 썼는데요. 문도 열어주고 문도 닫아줬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좀 열애 기사는 제가 안 썼고요. 열애 소식만 알려드린 거고, 결별 기사는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약간 이제 기사에 드러나지 않은 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이다운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가 뭔가 분기탱천의 시간인가 봐요. 아니 왜요? 왜? 이게 지금 거의 뭐 하루새로 계속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아드레날린이 계속 폭주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로서 조금 더 열심히 달려라라고 하늘에서 그 어떤 채찍질을 하는 게 아닌가, 당근을 같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이나믹한 한 주인데요. 이게 사실 신수지 씨, 장현 씨 결별 소식은 그날 제가 그 장현 씨 측근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어요. 전에 들었죠. 전에 들었고 그 사실 이 두 분 사이가 뭐 얼마 전에 사실 라디오스타에 신수지 씨가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장현승 씨에 대한 러브 스토리를 다 공개했죠. 어차피 공개 연애였으니까 또 표적이 그런 장현승 씨의 러브 스토리에 만나고 있었는데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보도가 나오면 바로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식의 얘기를. 근데 이제 이 뒷얘기가 좀 웃긴 게 그래서 이제 막 얘기를 해서 그날 사실 그 방송 직후에 약간 뭐 장현승 씨 팬들이나 이런 분들 조금 불편한 기색도 있으셨어요.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다 말할 필요가 있냐 연애담을 장현승 그러니까 연인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알고 보니까 라디오스타를 찍었을 때는 사귀고 있었으나 찍고 난 다음 바로 헤어졌고 방송이 되기 그러니까 방송 되기 전에 헤어진 거죠. 헤어진 상태였던 거죠. 정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뭐 너무 배려가 없었다라는 거에 대한 거의 3개월 만이죠. 1월에 씨 입장도 낼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신수 씨는. 그러니까 이제 찍고 나서 헤어지고 방송이 되니까 이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헤어진 시점도 조금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바로 기사를 다 만들어 놓고 확인을 마지막에 이제 확인을 하려고 신수지 씨 쪽에 이제 전화를 했죠. 볼링 에이전시 스포츠 에이전시. 그러니까 원래 1월 달까지는 다른 곳에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소속사를 에이전시 쪽으로 옮기셨는데 폴로로도 활동 중이시니까 이거 뭐 다 말아요? 뭐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어차피 기사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사 다 나왔고 기사 준비됐고 뭐 이런 거고 내 내용이 이런 건데 이제 이렇게 나갈 거다. 뭐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분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이랬어요. 마냥 또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도 그 소속사 그분도 처음에 얘기를 듣지만 저도 모르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뭐 어떻게 알아요? 하는 일이 기자인데 당연히 바람결에 흘려 처음 반응들이 다 그렇게 하시죠. 바람결에 바람이 실어다 주더라고요. 그 소식을. 그게 기사가 나왔나? 이제 기사 나올 겁니다. 제가 쓸 거니까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막 딱딱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제가 이거 혹시 박범 씨한테 당했던 거? 아니요. 박범 씨는 그 뒤에요. 뒤에요? 박범 씨한테 제가 당하진 않았어요. 그러네. 박범이 아니었죠 참. 이건 먼저예요.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분 드릴 테니까 연락 주세요. 저도 금시초문에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10분 정도 있었나 12분 정도 있었나 이렇게 전화 다시 오시더니 또 기자님 되게 똑바로 알고 계시네요. 인정하셨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뭐 프로블러로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으니 볼링에 집중을 하고 장현선 씨는 뮤지션으로서 음악에 집중을 하려고 헤어졌다. 뭐 이거 공식 워딩을 주면서 예쁘게 써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원래 썼던 기사 바로 또 주니까 뭐 너무 고맙죠. 사실 뭐 빡칠 수도 있는데 인정해 주시니까 좋게 그래서 그러면 그래 좀 더 단어들을 좀 더 순화해서 더 예쁘게 써줘야 되겠다 해서 다시 고쳤어요. 기사를 안 내보내고
그리고서 참나해서 뭔가 많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서 기사를 쌌죠. 쌌는데 30초 전에 똑같은 단독 기사가 다른 매체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게다가 제가 쓴 기사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구절이.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럼 뭘 생각하시겠어요? 다 똑같이. 그러면 10분 동안은 그 10분 나에게 전화 오기 전 10분 동안 그는 뭘 했을까라는 이제 생각부터 들죠. 그 소속사 관계자는 대체 나에게 10분 전에 전화하기 전에 뭘 했을까? 정말 신수지 씨한테만 확인을 하고 바로 나에게 전화를 했을까? 혹은 날 믿지 못하고 다른 데에 흘렸을까? 뭐 당연하게 생각드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상도가 맞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상도의 독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동엽 씨가 뭐 일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잠깐만 알아볼게요 하고 딴 데한테 야씨 어차피 터지는 거야 니한테 줄게 니한테 이 기자를 전화하는데 네가 먼저 써라 이렇게 해서 준 거.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얘기했으니까 터져서 고민해서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터지기 전에 더 예쁘게 포장을 해서 해달라 이걸로 그랬을 수도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근데 정말 몇십 초 차이였어요. 네. 근데 너무 참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기사 그래서 얘기해서 지금 쳐보니까요. 뭐 좀 이렇게 그래도 좋게 포장된 기사가 하나도 없네. 일단 그 이후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거기 뭐 많이 친하신가 봐요. 흘리셨나 봐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뭐 장현승 씨 쪽이 그러지 않았을까. 툭 던지더라고요. 저희 이 바닥 좁아요. 이 바닥 좁고 제가 장현승 씨 쪽은 이다운 기자 도끼가 서린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현승 씨한테 먼저 전화했던 걸 몰랐네 그분은. 일단 그러면 제가 그대로 부장한테 말씀드릴게요. 근데 부장이 전화를 하셨죠. 근데 또 이분이 또 마음이 많이 약하신 분인가 봐. 바로 인정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흘렸다. 뭔가 인정한. 이게 무섭지. 근데 저는 이런 적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뭐 흘리는 경우도 있겠죠. 뭐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자기들끼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 또 10분 만에 인정하는 건 정말 처음이라서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앞으로는 상도를 더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제가. 이러다가 결국에는 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저만 알고 있었던 사실을 기사로 썼죠. 이제 그 라스 얘기, 라스 사실 이제 그 전에 공식 입장을 막 라스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안다라는 걸 몰랐는지 그렇게 냈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이제 단독 비하인드로 해서. 라스를 찍고 헤어졌고 그래서 방송이 나왔을 당시에는 전전긍긍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를 기사로 썼죠.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연예기자 생활을 한 11년 정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확인해 주세요 하고 전화했더니 묵묵부답인 거야. 전화를 아예 안 받거나 아니면 뭐 연락을 피하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참 그렇게 있다가 뭐 다음 날 아침쯤이나 다른 매체에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또 봤었고 뭐 아니면 뭐 통화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적은 제가 몇 번 본 것 같은데 통화가 돼서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0분 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저도 약간 그 에이전트가 약간 변칙이네. 보통은 그런 대응 방식을 쓰는데 이쪽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인지 이제 왜냐하면 사실 이 연예기획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예기자분들하고도 약간 공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필요하면 기사 좀 좋은 거 좀 써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아는 데가 있거나 좀 친하면은 또 챙겨주기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냥 척을 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민감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서로 신경전도 있다가도 이후에 뭐 차를 마시거나 얘기를 하면서 좀 풀고 이러면 기회 통해서 좀 더 잘 지냅시다. 우리도 잘 보도하고 저희도 잘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뭐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으면 좋을 건 없으니까 서로.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뭔가 우리의 잘해줬던 매체를 먼저 챙기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도 그 매체가 이제 어떤 느낌인가라고 이제 봤더니, 그러니까 왜 이제 뭐 이렇게 기사를 써주시게 된 거예요라고 했더니 또 거기서 말씀하신 좀 대답이 좀 대단했죠. 네. 저희 그쪽
보도 자료를 잘 써주셔서 평소에 좋은 걸로 저희 기사를 예쁘게 잘 써주셔서 드렸어요. 네? 정말 어떻게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진짜 착하다. 이거 비즈니스 아니에요? 이거 뭐 동아리예요? 네? 나쁜 기사도 좋게 써주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신수지 씨의 인스타그램에 대한 기사들이 근황 같은 기사를 많이 써준 또 그런 평소에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다원 기자님의 기사 머리글이 뭔가 의미가 있더라고. 장현승과 결별, 신수지 남자 은행 조심해야. 이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 역술가들 아이템 보니까 역술가들의 아이템으로 만든 기사라서 저희가 기자님들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기자분들의 입장이라든지 매니지먼트 소속사들 간에 그런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들어볼 수가 있네요. 네, 참 좋고요. 그리고 신수 좋나요? 참 좋고요. 양쪽 의견을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안 들으면 참 좋아요. 본인만 안 들으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신수지 씨한테 정말 죄송한데. 참 좋고요. 너무 웃기다. 아니 이 상황을 다 듣고 참 좋고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 오늘 기사 써요? 다 쓰지 마. 동엽 씨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오늘 살 한번 날 받아보실래요? 바짝 올랐는데. 동엽 씨 너무 웃긴 거 무서워. 지금 이다원 기자님 그 손가락 끝에 살이 엄청 달려요. 살이 지금 살을 날릴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고 공정한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공정하게 쓰는데 사실 이제 제가 뭐 감정을 실어서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뭐 산드라 박씨 관련된 산드라 박씨 기사는 아니죠. 사실 조수희 아나운서 관련된 기사도 조수희 아나운서의 그 현장에서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런 조금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좀 감지가 됐어요. 뭐 휴대전화를 계속 그러니까 행사 도중에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내용에 집중을 못하니까 갑자기 툭툭 맥을 끊어서 뭐 나도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던진다던가, 그래서 분위기를 굉장히 싸게 했었거든요. 갑분싸. 네, 갑분싸. 나 갑분싸 쓸 뻔했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관련돼서 이제 쓴 거고, 이번에 그 신수지 씨 또 단독 비하인드도 그냥 제가 알고 있었던 걸 이제 다 털어서 내가 취재하고 내가 발로 뛰어서 취재한 건데 그렇게 그 내 시간과 내 발로 뛴 품과 노력과 내 전화비는 누가 보상해 줄 거니라는 마음이 컸지만 그거에 대해서 쓰진 않았습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이제 이다원 기자 뭐 분노 특집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제 일을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선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연이어 일어난다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참 확률로 하나가 일어나기도 확률이 되게 낮은데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하여튼 뭐 이다원 기자가 이번 주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게 뭐라고 이렇게 기자가 화를 내는 거냐라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이 기사를 보시는 이 또 독자 입장과 또 취재하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게 좀 더 자기 기사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고 또 좀 더 잘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이제 은연중에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건 이제 기사를 보시는 분과 좀 기자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부정당하거나 아니면 이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좀 약간 막혀진다거나 하면은 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라고 저희가 또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좀 부당한 일이 생겼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독자분들이 봤을 때 아니면 청취자분들이 보셨을 때 저런 일이 화가 낼 일인가 싶은 부분도 조금 더 직업적인 특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직업병으로 봐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지금 기자분들의 세계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았고요. 참 좋고요. 참 좋고요. 저도 그래서 경란씨 기사 쓰고 나서 경란씨 또 회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했었는데 뭐 몇 개 약간 이제 약간 좀 수정 관련해서 이제 막 약간 좀 그런 신경전이 있었어요. 저는 이건 못 고친답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다 보면 이제 내 기사고 내가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완결성 있게 좀 더 뭔가 좋게 하려는 그런 기자적인 욕심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앞으로 또 저희는 뭐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 있어도 저희가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앞으로 또 좀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좀 바른 취재 통해서 맞습니다. 기자분들의 또 고충을 또 알게 된. 네, 이 와중에 조금 제가 일일비할 만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 게
유상무 씨, 김현지 씨가 결혼을 발표하셨잖아요. 10월 달 또 한다면서요. 네. 그 열애 기사를 제가 썼기 때문에. 기분이 좀 기분이 좋아졌어? 제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썼던 기사에 이 두 분이 결혼을 결실을 맺는다고 하니까 또 남다르게 기분이. 제가 마치 시집 보낸 것 같은 느낌으로 마음이 흐뭇하네요. 어펜다운이 오늘 이번 주 심하네요. 조울증이 조금. 제가 조울증이 왔다. 주말에 좀 사우나라도 하면서 디톡스 하셔야 돼요. 디톡스를 좀 해야겠다. 디톡스 하려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이제 1부는 다사다난한 소식을 좀 드렸고요. 네. 저희 2부에서는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은 영원한 가왕 조용필 씨와 관련된 맞습니다. 좀 인물 탐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